네, 요즘 자전거 타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좀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요. 자전거가 또 무동력이다 보니까 기후를 위한 일이고 또 운동도 되고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제가 생각한 게 맞는지 자전거 타기 열심히 하시는 분에 대해서 오늘 좀 집중 탐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자전거 덕후분들을 만나시는 크리에이터 자덕녀 장윤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자덕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장윤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덕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오, 자전거 덕후시구나 이 생각이 딱 먼저 드네. 정말요? 맞아요. 제 채널 명을 잘 만들었네요. 아. 네, 자전거 덕후 여자의 줄임말이고요. 그래서 그만큼 제가 자전거 타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러면 다른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과연 어떤 일상을 보내고 계실까 그런 게 궁금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다니시는 거죠. 네, 작년에는 몰디브까지 다녀왔어요. 몰디브에도 자전거를 타는 분들 많으신가 봐요. 있더라고요. 저도 있을지 몰랐거든요. 어디인가 전 세계에 다 있더라고요.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맞아요. 자전거 좋다 이야기는 되게 많이 들었고 제 주변에도 자전거 타는 분들 많은데 도대체 이 자전거의 매력, 좋은 점이 뭔가요? 궁금해요. 일단 힐링 그 자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일단 평소에는 저는 평지를 이렇게 그냥 돌아다니면서 유유자적하면서 또 자연도 즐기고 그렇게 샤방 라이딩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게 샤방샤방하게 타면서 샤방샤방하다고 네, 해서 그래서 샤방 라이딩이네요. 라이딩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가다가 또 카페에 들려가지고 딱 자전거 세워놓고 아메리카노 한 잔 딱 마시면요, 진짜 힐링이 되고요.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에는요, 전 분노의 페달질을 해서 오르막을 막 가요. 네. 그 오르막을 자전거를 타고 가려면 얼마나 또 힘이 많이 필요할지. 힘이 많이 드는데요. 분노 게이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렇게 자전거를 타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또 힐링도 네. 즐기시는 것 같아요. 자전거 타실 때 사실 저는 그 교통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전거 타고 다니실 때 어디로 가세요? 뭐 인도로 가야 되나요? 차도로 가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애매한데요. 보통 자전거 도로가 되어 있는 곳은 자전거를 타면 돼요. 근데 이제 가끔은 인도를 타고 가야 될 때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차도를 타고 가야 될 때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들이 생겨서 좀 위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위험하거나 또 이런 거는 불편하다 이런 것도 좀 있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차도로 가야 될 경우에는 차 눈치를 또 되게 많이 보게 되고요. 또 보행로로 가게 될 때는 또 보행 약자다 보니까 또 저희가 또 배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까워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게 좀 안타까우세요? 자전거 도로, 자전거 보행자를 분리를 딱 시켜놓고 하면은 절대 위험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서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눈치를 안 보고 전 마음 편하게 자전거를 타고 나가려고 했는데 나가보니 다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게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공통적으로 아마 들으시면서 맞아 이런 얘기 하실 것 네네네. 같아요. 사실 경기도나 인천 이런 쪽으로도 좋은 곳 진짜 많잖아요. 진짜 경치 많죠. 보기도 좋고. 네네. 여기 경기도 인천 쪽의 자전거 도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용자로 평가를 하신다면? 저는 경기도 인천 지역이 저 전국을 많이 돌아다녀 봤으니까 경기도 인천 지역 진짜 매력 많은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자원이 많은 것 같아요. 지역적 여건상 서해바다도 수도권에서 바로 보면서 다닐 수가 있고 또 섬도 있잖아요. 영종도도 있고 강화도도 그렇죠. 있고 이런 것도 투어 형식으로도 가볼 수가 있고 또 서울에 도심 투어 라이딩 하려면 한강 가는 것도 쉽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인천 지역이나 경기 서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장지대가 많잖아요. 네. 그리고 물류, 화물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덤프트럭이라든지 화물차를 만날 일이 조금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덤프트럭이 많다 보니까 아스팔트가 패인데도 많고 또 울퉁불퉁한 도로 상황 때문에 조금 위험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진짜 개선이 된다면 진짜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경기도 인천 지역은. 네. 진짜 그 진심과 경험에서 우러나온 이야기를 막 지금 쏟아주고 계시는데 혹시 최근에 가셨던 곳이나 좀 기억나시는 곳 있으세요? 좀 괜찮은데요? 여기 좋은데요? 하시는 곳 있으세요? 네, 있어요. 경기도에 하남에 미사리 조정 경기장 아세요?
거기 일자로 쭉 돼 있잖아요. 네, 거기는 이제 처음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정말 쉽게 가실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벚꽃 필 때 갔었어요. 근데 양쪽 사이드로 벚꽃이 그냥 저를 막 환영을 해주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옆에 조정 경기장에서 물도 있고 또 왼쪽으로 가면 숲길도 있어가지고 그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곳이랄까요. 네, 그래서 되게 기억에 남고 좋았던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미사리 조정 경기장. 다음 메모해 벚꽃 주세요. 시즌 네. 또 노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문자 한번 살펴볼게요. 2729님. 동영상 채널 방금 구독했습니다. 자동녀님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벌써 빠르시네요. 저도 아이고. 오늘 집에 가면서 바로 구독을 할 거고요. 3698님. 저는 자전거 무서워서 잘 못 타요. 공감입니다. 맞아요. 자전거 도로가 또 잘 돼 있는 곳에서는 조금 한번 용기를 저도 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이야기 들으시고 3894님. 자전거 교육도 필요한 것 같아요. 내리막길에서 무지막지하게 내려오는 자전거에 걷는 사람이 부딪힐 뻔한 아찔한 경험도 있어요. 사실 요 용어가 조금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자란이라는 말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자전거가 고라니가 확 튀어나오는 것처럼 자전거가 확 튀어나온다. 이런 말이 사실은 들어보셨나요? 그럼요. 많이 들어봤죠. 요 아까 지금 3894님의 의견을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전거 교육이 좀 잘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어떠세요? 자전거 교육이 되게 지자체별로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찾아보니까 오. 뭐 자전거 지도자 양성 과정도 아, 있고요. 그런 게 있나요? 네, 굉장히 교육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지자체에서도. 그런데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 교육 프로그램이 그냥 뭐 일반적으로 수신호하기 뭐 그 정도의 저희가 아는 기본적인 그런 것들인데 저는 사실은 좀 더 구체적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로 조금 구체적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상황별로 뭔가 뭐를 만났을 때 갑자기 차가 튀어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약간 대처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자전거 사고가 일어났을 때 네.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막막하잖아요. 실제로. 동영상 채널에서 봤어요. 네. 그 콘텐츠를. 네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같이 되는 프로그램이 많아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거기에 또 매너 같은 것들도 네네네. 이제 많은 분들이 같이 이용하는 거다 보니까 이런 매너 같은 것들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경기 인천 지역 아까 또 좋은 곳 소개도 해주셨는데 지자체에 지금 자전거 인구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정책 어때요? 혹시 이런 것도 좀 있으세요? 이런 정책 제안을 말씀하시나요? 네, 저는 일단 경기도 인천시에서 보니까 지속적으로 26년까지 82억이나 투자를 해서 자전거 인프라를 막 확충해준다는 오. 얘기를 들었어요. 자전거 좋아하는 저는 너무 반갑더라고요. 네. 그 얘기가. 근데 그것도 너무 좋은데 제안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힘써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이제 이런 확충도 너무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아스팔트에 조금 패인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진짜 크게 자전거 사고가 나거든요. 작은 부분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관리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보완이 되면 어떨까라는 그런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네. 자전거들은 정말 뭐 지나가다 보면 조그만 그런 홈 같은데도 큰 사고가 일어날 수 네, 있다는 말씀이시죠. 혹시 그런 사고를 직접 겪으신 적도 있으세요? 뭐 안전 라이딩 하시겠지만. 저는 다행히 아직까지는 없는데 다행이네요. 그럴 뻔한 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또 신경을 그래서 도로에 되게 많이 신경을 쓰거든요. 네, 그래서 자연을 놓치는 경우도 많아요. 도로 상황 보느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잘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그 노래 나갈 때 살짝 이야기를 하다가 자전거 꼭 타세요. 저한테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얘기를 하실 때 제가 자전거 사야 되지 않나요?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전거 종류가 진짜 다양하다고 알고 있어요. 뭐 네, 산악 자전거 네. 제가 아는 거는 그런 정도인데 어떤 자전거를 지금 주로 이용하세요? 저는 로드 자전거라고 혹시 아시나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로드 자전거. 밖에 보면 흔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곱등이처럼 허리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이렇게 타는 거 있어요. 사이클 선수들이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그렇죠. 네. 네. 구부려서 타는 거. 네네. 네, 그런 자전거를 이제 로드 바이크, 로드 자전거, 로드 도로에서 바이크. 탄다, 빠르게 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트렌드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자전거가 왜 탔냐면요. 그 자세가 너무 멋있었고요. 멋있어 보여요. 빨리 달리는 그 모습도 너무 멋있었고요. 그리고 자전거 자체도 너무 예뻤고요. 그리고 옷이 그 쫄쫄이 아세요?
그 쫄쫄이 자전거 네네, 딱 착 붙는 붙는. 옷. 그게 예쁘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지금 눈이 하트가 막 뿅뿅하시거든요. 저는 그 옷이 예뻐서 탄 것도 네. 있습니다. 아, 네. 아니 사실 이 자전거나 모든 일에는 입문을 하게 된 계기라는 게 사실 있단 그렇죠. 말이죠. 이 자전거에 입문을 한 계기가 사실 궁금합니다. 제가 1년 전에 네. 지금 남편이 됐지만 작년에는 남자친구였거든요. 네. 그분이 저한테 자전거를 250만 원짜리를 갑자기 사왔어요. 네? 너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깜짝 놀라셨겠네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까지 비싼 걸 나는 못한다. 저도, 선물은 나는 안 고맙지만 된다. 마음만 받겠다. 그랬는데 한번 앉아보래요. 그래서 앉았죠. 이렇게 시작이 네. 되는 한번 앉아만 봐라. 네, 앉아만 봤는데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살짝만 밟아도 잘 나가요. 사뿐사뿐 이렇게 네, 나가는 너무 그런 예쁘고 느낌이. 그래서 거기에 훅 빠져가지고 지금까지 그 자전거 타고 있습니다. 자전거가 이렇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네, 맞아요. 한번 그냥 네. 앉아만 봤는데 결혼하시고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자전거. 됐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 밖에 나와 계시고 열정적으로 촬영을 하다가 지금 사라지셨거든요. 네. 우리 같이 지금 활동을 그럼 하시는 건가요? 자동녀 지금 채널에서도? 얼굴은 저만 나오고 있고요. 네. 뒤에서 촬영과 거의 모든 걸 사실은 다 만들어준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숨은 조력자가 이렇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만나보셨던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되시는지 기억하세요? 제가 한 80분 정도 만난 것 같아요. 그동안 1년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1년 열심히 동안, 하셨네요. 네, 80분을 만났네요. 80여 분을 만나셨으면 그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있죠 당연히. 근데 최근에 만난 분인데요. 한 달에 그러니까 자전거 출퇴근으로만 자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출. 자퇴라고 해요. 자퇴로만 4,000km를 타신 분이 있어요. 한 달에 4,000km.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네. 수 있어요. 4,000km면은 어느 정도냐면은 서울에서 부산 왕복이 800 정도 되니까 그걸 5번을 한 달 동안 자전거로 왕복을 하신 거예요. 서울 부산에. 아니 도대체 이 출근을 어떤 출근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많이 타려고 일부 돌아가시기도 하고 우회해서 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4,000km를 타셨대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저는 너무 놀랐어요. 놀랍지 않나요? 그 숫자가? 이 상상이 안 되고 한 달 동안 출퇴근을 어떻게 4,000km를 타실 수 있을까? 네. 지금 약간 이렇게 턱이 떡.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저는 놀라서 인상 깊고 기억에 많이 남는데 그분이 이렇게 타는 이유가 열정도 열정이고 운동도 운동이지만 환경을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지금 4,000km 탔을 때 40그루 정도의 나무를 심은 꼴이래요. 40그루나 그러니까 심으셨네요. 대단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100km를 타면 보통 4그루 정도 나무를 심었다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그분은 환경까지 생각해서 40그루 나무를 내가 심었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진짜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전거 타면서 건강도 챙기고 주변도 보고 나무 심는 것 같은 효과까지. 최고죠. 대단하십니다. 자출하시는 분들 들으셨죠? 좀 이렇게 어깨 뿜뿜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만약에 누군가 저한테 자전거 타시는 분들 누가 인상 깊어요 그러면 자덕녀님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진짜 표정에서 자전거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막 뿜뿜 하시고 그런가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가 지금 아니고 녹화는 되고 있지만 요거 나중에 영상 한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그래요? 표정. 눈 초롱초롱한가요? 네. 네. 이 표정에서 에너지, 밝음이 너무너무 느껴진 크리에이터 자덕녀님, 장윤서님 이제 인사를 나눌 시간입니다. 벌써요. 슬퍼요. 아쉬워요. 네. 아쉬우지 마시라고 제가 신청곡 하나 보내드리고 싶은데 혹시 좋아하시는 곡 있으세요? 저 스탠딩 에그의 리들 스타라고 제가 자전거 탈 때 많이 듣는 노래예요. 나가기 전에 네. 이제 기분 좋은 에너지를 막 충전을 해갖고 나가는 그런 노래여서 리틀 스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탠딩 에그의 리틀 스타 띄워드리면서 자덕녀 장윤서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눈을 감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봐. 나의 얘기가 끝나기 전에 너는 꿈을 꿀 거야.